그리고 21일? 무슨 예,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파운더스 브레드 신한익입니다. 예, 그 9시가 경과한 관계로 9월 22일 생코아 미팅을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하루 사이에 가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은 남자들의 계절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들어오신 남성 리더님들께서 가을에는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미리. 예, 오늘 첫 번째 순서는 책 발표인데요. 책 발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공유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름은 60, 이제부터 품격 있게 살라고 했다라는 책이고, 저자는 일본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공유할게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근데 제 나이가 이제 60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곧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이제 대대신 또 신입사원에 한 명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투명 인간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네, 그때 이제 하필이면 이 책이 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책을 구입했고, 읽고는 있는데, 어, 책이 그렇게 음, 근사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좋았던 부분을 발췌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은 60, 이제부터 품격 있게 살기로 했다. 진짜 품격 있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후지하라 가츠히로라는 분이고, 이분은 이제 직장인을 다니다가 조금 더 빨리 은퇴해서 민간학교 교장 이런 일도 하시고, 또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60세가 되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 시대라고 하니까, 그는 이제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한다면 사실은 60세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또 세컨드 밀리언 이야기도 하듯이 20대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처럼 출발선에 서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발선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불안감을 느끼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불안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사회 초년생과 똑같은, 잠깐만요. 제가 잠시 수락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한 마음과 비슷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불안의 가장 큰 이유가 일단, 경제적인 돈 부분, 그리고 가족 관계, 어, 그리고 또 어쨌든 간 죽음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대의 불안에 떨지 않고 품격 있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암의 깔때기니까 내용을 딱 들어보고 저는 결론은 이제, 암회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은퇴를 앞두기 한 3년 전부터 부부 공통의 프로젝트를 만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할 수 있는 지역 봉사라든가 동호회라든가 지역단체 활동을 하고, 또는 아내가 취미로 만드는 액세서리, 어, 아내가 취미로 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전업으로 하고 있는 아내를 남편이 같이 도와주기,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반려동물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자식이 다 성장해서 부부를 이어주는 어떤 끈들이 없어졌을 때 반려동물이라도 키우면 부부 사이가 그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소통하는 부분은 부부 중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고독한 말년을 보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노후의 생명줄 커뮤니티에 참여하랍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고 있는 선배들을 보면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선배들이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 직장 생활의 어떤 지위라든가 권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커뮤니티를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데, 막상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특히 남자분들은 전혀 커뮤니티가 없어요. 그리고 있다 손 치더라도 거의 대부분은 친목 도보의 어떤 커뮤니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두 번은 재미가 있는데요. 계속 놀이 삼아, 취미 삼아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재미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교 커뮤니티가 즐거울지 모르지만 금방 실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요즘 이제 개추 같은 데 가면 늘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30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독서라든가 운동 이런 커뮤니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아메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좋은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성장시킨다면 인생 말년을 멋지게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고, 세 번째 죽음을 의식하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꿈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었는데, 나에게 이것만 해낸다면 죽어도 좋은 목표가 있는가. 어, 그래서 그런 목표가 없다면 10대를 한번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10살 때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아메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꿈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이룬다면 내가 더 인생이 다채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지금 도전하라는 거죠. 그 전에 삶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도전들이 여러 가지 경제 상황, 그다음 육아라든가 이런 것도 힘들 수 있었는데, 정말 60대가 되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에서 남은 또 다른 인생을 품격 있게 시작하는 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메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믿고요. 네, 그 다음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공유 중지를 하고요. 예, 다음 순서는, 최상욱 리더님이 그 파트너가 생기면 안 생기는 세 가지 이유, 맨저 리더님의 음원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최상욱 리더님 그 음소거 해주시고 먼저 인사부터 해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최사홍기입니다. 오늘은 저는 맨디 키노트의 어문 중에 파트너가 잘 안 생기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을 아미를 하고 있다는 사업가가 아닌 제품을 애용하는 소비자로만 오픈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아미를 하는 사업가이고 내가 왜 아미를 하는지 내 삶을 반전시켜줄 최고의 도구가 아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아미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가치 수익구 구조라든지 보상 가치 등을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파트너가 생기는데 제품만 이야기하고 소비만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제품이 좋다는 것에 대한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제품만 주문하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파트너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제품만 이야기하지 사업 설명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인데 어떤 우리 아미라는 이 회사를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저희들이 설명하지 않으면 어느 누군가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알리지 못하면 이런 아메이를 하는 여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파트너가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 사업 설명을 잘 못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암에 대한 나의 불확실함이라든지 불신, 아직까지 내 스스로가 암에를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가로서 오픈하지 못하고 이렇게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업가로서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미루다 보면 내가 후원하고 내가 파트너를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알려야지만 그 사람이 아메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할 것이고 아메에 대해서 알아보려는데 그런 거를 오픈하지 않고 단순한 소비자로서만 이렇게 제품을 전달하다 보면 아메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그런 파트너가 생길 기회를 놓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다른 사람이 이제 나를 사업가로 봐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가로서 나를 알리려면은 정말 당당하게 사업 설명을 해야 하고 그래야지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팀에서 사업을 하면서 성공을 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사업 설명을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몸을 좀 더 해서 사업 설명을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파트너가 잘 생기지 않는 이유 중에는 신뢰를 드리지 못하거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경우 파트너가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탱과 중에서 신뢰 쌓기 항목 중에서 나를 보고 아내를 궁금해하거나 나를 보고 아내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거나 하면은 저 사람하고 뭐 했을 때 별로 이렇게 비전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저한테 파트너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가 아미를 하는 롤 모델로서 어떤 나를 갖고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런 사업가로서의 어떤 그를 이미지를 줘야지만이 파트너가 나를 같이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내가 아미의 모델로서 하려면은 뭐 성공자의 언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말투 어떤 그런 거를 내가 보고 따라하고 복제하는 게 이 사업의 어떤 복제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음원도 듣고 성공한 자들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생각을 따라 해야지만이 나에게도 파트너가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나오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초심은 뜨거운데 뒤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그네미처럼 막 열정이 넘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후원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는 이제 끝까지 상대가 끝까지 후원이 될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믿어주고 거기에 맞는 어떤 수준에 맞는 거를 계속 이렇게 기다려줘야지만이 이 사람이 끝까지 후원이 된다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시스템이 조인이 돼가지고 어떤 셀프 리더로서의 될 때까지 끝까지 돕는 게 우리 후원의 그 뭐래야지 요정의 마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도 아직 그렇게 후원을 잘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내력이 없어서 내가 한번 이런 사람인데 이야기해보고 이 사람이 별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 못하고 하면은 그냥 쉽게 놓쳐버리고 어떻게 그다음부터 이 사람한테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파트너가 잘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이 음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왜 파트너가 안 생길까 제가 고민을 했을 때 이 분이 했는 말씀이 다 저한테 와닿고 제가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음원을 듣고 발표를 하게 됐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파트너가 많이 생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은 그분처럼 파트너를 잘 생기게 할까, 후원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찾다 보니까 이 음원을 듣게 되었거든요. 이 음을 듣고 되면서 제가 많이 반성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아, 이렇게 해야지만이 파트너가 생길 수 있구나. 이분이 하는 거에 반대로 하면은 다 파트너가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 음원을 듣고 선택을 하면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메를 그만두는 이유는 뭐냐면 스폰서가 후원을 포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아- 아주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만 전달하고 그 사람이 이해한다면 그 시기와 일정이 맞다면 분명히 내가 후원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윤영미 스폰서님 오모지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사업 설명을 하고 그분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혹시 사업을 하게 되면 꼭 나랑 하자. 예,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요. 그 임원석 여사님이 이 제품 감정 사례 발표 드릴 건데 아이언 폴릭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네, 대구에서 사업하는 이문숙입니다. 자료 안 됐네. 네, 자료 공유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오늘 감동받은 제품은 아이언 폴리 플러스입니다. 어, 제가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피 검사를 하고 했는데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빈혈이 보통 성인 여성은 최소한 12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 정상 기준에 반토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큰일 난다고 몸이 이 지경 될 때까지 왜 이렇게 있었느냐고 이러다가 심장 쇼크로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철분이 중요하고 철분이 부족하면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원래 하루에 한 번, 2회, 한 알, 한 알, 2번 먹는데 저는 너무 빈혈이 심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처방을 해주시려고 빈혈약을 먹고 페라민 Q 그 약국에서 파는 그걸 이제 처방을 해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는 철분약이 따로 있는데 약 처방은 받지 않겠다고 제 걸 먹어보겠다 하니까 선생님이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 철분약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일단 제가 먹는 철분약을 먹어보고 2주 후에 다시 검사를 하고 제가 뭐 선생님이 드시라 할 걸 먹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와 주위에서 철분약 먹으면 속이 쓰린다, 변비가 생긴다 이런 말 저는 철분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데 거를 화학약품을 그래서 조금 철분약 먹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언 폴릭을 제가 그때부터 사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처럼 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알을 좀 많이 먹었죠. 왜냐면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빈혈이 갑자기 팍 와가지고. 근데 빈혈이 또 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도 제가 좀 몇 가지를 알기 때문에 열심히 정말 먹었는데, 선생님 이제 2주마다 피 검사를 했어요. 큰일 난다고, 심장쇼크로 죽는다고 선생님 그걸 굉장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2주에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10점 몇 가지 올라갔어요. 그때는 뭐 6.9였거든요. 선생님 뭐 죽는다 하면서 막 눈을 까디비 보고 선생님 막 흥분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이 제품이 대단하구나. 저도 검사를 하러 가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수치가 안 올라가면 어쩌노. 근데 몸은 컨디션이 조금 좋아졌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일말에 기대를 하고 갔어요. 조금 올라갔겠지. 이제 하고 갔는데 굴뚝 올라가는 거라. 6.7에서 10 단위로. 그래서 선생님도 아이고 약이 잘 듣는갑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우리 제품은 약도 아닌 것이 약보다 더 효과를 내지 않느냐. 우리 여기 보면 성분 자체가 엽산, 철분, 칼슘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철분제는 철분만 들어있으면 되지 뭐 엽산하고 칼슘이 들어있노. 그리고 더 의아한 것은 왜 철분제에 칼슘이 들었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혈액은 뼈 속에 있는 조혈모 세포에서 혈액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가 튼튼해야지 조혈모 세포에서 혈액을 많이 만든다는 원리를 제가 알고 진짜 유트리라이트는 세세하게 이런 부원료까지 철저하게 같이 넣어놨구나. 이렇기 때문에 이게 금방 빈혈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철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런 부원료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정말 넣어놨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고 제가 이제 이 아이언 폴릭을 먹으면서 이제 빈혈 수치가 올라가면서 제가 이 제품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고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공부를 제품 성분이 도대체 뭐고 왜 이리 빨리 올라가지 이제 이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철분은 또 잘못 먹으면 속이 쓰리고 보통 분들이 변비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걸 뭐마 변비가 걸려가지고 똥이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정말 철분제를 먹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굴껍질 분말 혼합물하고 시금치 분말이 들어있어요. 시금치에는 아시다시피 철분이 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금치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속이 쓰리거나 변비가 걸리지 않습니다. 시금치에는 또 식이섬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변비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하루에 9알을 먹어도 전혀 변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 자체가 굴껍질 분말이나 시금치 이런 거기 때문에 어, 속이 쓰리지 않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아이언 폴릭으로 제가 몸이 너무 좋아지고 또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막 이렇게 바빠서 일정을 하다가도 백에서 이 꺼내가지고 새알을 입에 살짝 먹으면 뭐 먹노 하는데 묻지도 따지지 마라. 이건 내 약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예, 먹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점점 철의 여자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운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머리케 일짓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 순서는요, 제품 강의 최미숙 리더님의 어, 엔자임 바이옴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도 좀 할 수 있도록 풀어주실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미숙입니다. 자료 공유되면 할게요. 네, 오늘 엔자임 바이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장요. 요즘 들어서 속이 계속 더부룩하신 분 많이 계시죠? 이거는 음식물을 잘게 쪼개주는 그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서 이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오래 씹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씹어서 부서지는 쪼개지는 그 크기는 흡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필요한데 우리가 탄수화물의 그 아밀라제 효소,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또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 같은 그런 효소들이 줄어들어서 더부룩하게 소화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장요. 이렇게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장 속의 박테리아의 발효로 인해서 부패가 돼서 가스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더부룩해지고 또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장으로 그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화 효소는 이게 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인데 이게 도표를 보면 우리가 그 20대 나이가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보다 20대 이상, 그 40대까지가 지금 최고치로 늘어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급격히 감소가 되는데 60대에 보면은 거의 반, 80대에 보면은 거의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렇게 줄어드는 이 효소를,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소화효소 그 섭취로 인해서 보충해줘도 소화가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이고, 프로테아제는 단백질을 분해하고, 또 리파제는 지방을 분해하는 그런 소화 효소가 있는 거죠. 다음 장요. 근데 우리가 아밀라제나 프로테아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특히 육류의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우리가 사실 지방질 같은 것들은 우리가 담낭에서 나오는 그 담즙 그 효소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방질은 또 빠르게 배출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없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지방을 많이 먹어서 지방이 쌓이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으면 이게 지방으로 쌓이는 게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효소란 건 뭘까 보면 효소도 생명체의 일종이고 그러니까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소화에 특화가 되어 있는 미생물인데 그 효소는 이제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
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효소의 활성도를 역가 수치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효소를 고를 때는 이 역가 수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장을 생각한 유산균, 그러니까 효소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유산균이 함유가 되어 있다면 더 좋겠죠. 다음 장요. 이렇게 효소를 더 섭취해서 소화를 도와주면 속은 가볍고 영양은 제대로 흡수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효소로 보충과 함께 또 규칙적인 식사라든가 아니면 밀가루 줄이기 같은 건강한 식습관으로 소화력을 높여줄 수 있는데요. 다음 장요. 우리 뉴트리라이트에도 소화 효소가 있죠. 그래서 효소로 한 번, 또 유산균으로 한 번 더, 엔자임 바이옴인데요.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보면 우리가 한국의 식습관을 고려한 뉴트리라이트 엔자임 바이옴의 설계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 활동성, 그 총 역가 수치가 60만 역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소 활동을 얼마나 잘하나, 또 활성도를 의미하는 지표가 유닛으로 표시가 되는데, 효소 비율을 보면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해서 아밀라제가 60만 유닛, 또 프로테아제가 8,500 유닛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7가지 곡물 가채로 그대로 발효해서 만든 효소인데요. 이렇게 27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을수록 강한 성질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도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그 옛날 민간요법을 보고 우리가 지금 뭐 고깃집을 가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그 한정식처럼 이렇게 좀 거하게 먹는 그런 식당을 가면 끝나고 나면 꼭 그 매실차를 내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민간요법인데 이 매실이 그 설탕으로 같이 발효를 시켜서 아밀라제를 만든 건데 이게 매실청 하나만 먹어도 우리가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27가지 곡물 과채를 넣어서 만들었으니까 활성도가 굉장히 높겠죠. 거기에다가 시너지 원료로 단백질 분해 특허 유산균과 글루텐 분해 특허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60만 역가 이상의 곡물 과채 발효 효소고 우리가 15가지 곡물 발효 효소와 12가지 과채 발효 효소를 넣었는데 이게 다 자연 원물에서 그대로 발효해서 얻은 효소만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단백질 분해 특허 유산균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특히 그 식물성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유산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분자가 작고 또 세포막이 부드럽고 그래서 쉽게 부서진다고 해요. 그래서 흡수력이 높은 반면에 식물성 단백질은 세포막이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콩을 먹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생콩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삶아서 또 아니면 갈아서 두부를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된장으로 발효해서 먹거나 하면서 우리가 흡수력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는 이렇게 흡수력을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 뉴트리라이트 프로틴도 굉장히 저분자 뭐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렇게 엔자임 바이옴하고 같이 먹었을 때 흡수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뉴트리라이트가 가고자 하는 방향, 또 맞춤형 건강 기능 그 제품으로 이걸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서는 이 엔자임 바이옴이 아마 최초의 제품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효소다 보니까 쿰쿰한 맛이 있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청국장처럼 그렇게 쿰쿰한 맛이 있기 마련인데, 저희는 그 12가지 과채 발효 효소를 넣어서 그런지 좀 쿰쿰한 맛을 최소화하고 고소한 곡물 맛으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장요. 그리고 발효 효소와 유산균을 함께 넣은 뉴트리라이트만의 독자적 듀얼 포뮬러에다가 플러스
이눌린이라든가 자일리톨, 또 플락토 올리고당, 또 퀴나 파인애플, 그리고 뉴트리사트 원료, 유기농 블랙 엘더베리 이렇게 풍성한 배합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거기에다가 단백질 분해 특허 유산균, 또 글루텐 분해 특허 유산균을 넣었는데 우리가 이게 글루텐 그 분해 특허 유산균의 그 특징을 보면 염증성 장 질환의 예방 또는 개선 또는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균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넘어서 약간 치료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또 다음 장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포 이렇게 표시가 돼 있긴 하지만 소화가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3번을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섭취해도 좋고 또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거나 또 좋아하는 음식에 이렇게 뿌려 먹어도 된다고 해요. 근데 다만 이제 효소는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라든가 뜨거운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은 좀 피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제가 요즘 지오셉 대표님의 그 강의를 한번 듣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 포를 뜯어서 이렇게 털어 넣다 보면 그 끝에 마지막 부분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이렇게 톡톡 치기도 하고, 이렇게 몇 번 확인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먹게 되고 이러던데, 그러면서도 저도 조금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대표님 하시는 말씀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포장 용기,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넣을 때 이산화규소라고 식약처에서 허가 내준 케미컬 성분이래요. 근데 이거를 이산화규소를 0.1mg만 넣어도 정말 쉽게 만들 수가 있대요. 쉽게 내용물을 넣고 포장할 수가 있는데 아메이는 단 1도 타협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시면서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타협하지 않는 그 아메의 그런 태도에 굉장히 감동도 커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메의 제품 애용하는 거에 아주 자연스럽게 애용하게 됐다고 얘기하시는 걸 듣고 저도 다시 한번 또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개별 포장이 돼 있고 이제 또 휴대하기가 굉장히 이제 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제품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홍보하거나 알려주고 이러는 그 과정이 사실 그렇게 매끄럽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 제품은 얼마나 효자 상품인가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뭐 여분으로 휴대를 하고 다니다가 우리가 지인들이나 친구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그 60대 이상의 소아 호수가 거의 반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는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소화가 안 되는 걸 잘 몰랐었는데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같이 나눠 먹으면 또 이게 같이 얘기하다 보면 금방 이렇게 또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좋고 뭔가 얘기를 꺼내기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효자 상품인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몬 영상도 있는데요. 데몬 영상은 제가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데몬 당번이거든요. 그때 제가 실제 데몬으로, 영상 말고 실제 데몬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효소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인간이 태어날 때 평생 쓸 효소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현대 사회는 효소를 많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 특히 소화효소를 쓰게 되면 그만큼 대사효소가 떨어지고, 그 대사효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명이 여러 질병이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효소를 다 쓰게 되는 날 죽게 된대요. 근데 죽을 때 내 몸을 썩을 만큼의 효소를 남겨놓고 죽는데요. 요즘은 이제 화장을 하니까 그 효소만큼은 안 쓰고 죽게 되긴 한데, 어쨌든 효소를 다 쓰게 되면 인간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효소는 60세 이상 분들은 무조건 드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한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죄송합니다. 자, 제품 강의 마쳤었고, 다음은 우리 박지원 스폰서님께서 사업 설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데몬 이상철 리더님 아이고, 있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예, 예. 아, 순서가 바뀌었네요. 데몬의 이상철 리더님 인바디 측정기 강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자료 모으십니까? 네, 좀, 안녕하십니까. 이상철입니다. 좀 다른 거 데모 좀 많이 다들 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나름대로 좀 제가 자신 있는 거, 좀 다른 사업자들 분들이 안 한 거 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바디 측정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거 핵심으로 쓰고 있는 아이템인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바디 보통 많이 측정하잖아요. 보통 한데 왜 인바디를 할까? 우리는 항상 아메이 사업이 Y로 시작하듯이 인바디도 왜 내가 인바디를 해야 될까? 되게 부끄럽잖아요. 소비자들 만나면 처음에 잘 모르시는 분한테. 예, 그러니까 저는 다가가는 분들한테 왜 인바디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몸이 아프기 전에 그래도 한번 이렇게 자신을 체크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뭔가 그 질환 전에는 무조건 몸에 시그널을 보내는데 그런 시그널을 좀 이렇게 조금 알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한테 많이 해가지고 조금 인바디 재능 측정하는 부분에 여성이고 남성이고 부분에 이런 좀 의료 쪽인 부분으로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그나마 조금 이렇게 다가가기 쉬운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인바디가 조금 이렇게 뭐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도 건강 검진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에게 또 물어보거든요. 왜 건강 검진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혹시 시연 리더님 아까 카메라 켜신데 왜 건강 검진 하세요? 물어보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지금 빨리 그냥 대답하겠습니다. 건강검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자기 그 몸에 대한 표준을 알고 있어야지 제가 몸이 정상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이제 정확한 판독을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해주면 참 고마운 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인바디 원래라면 측정을 하고 기계를 이렇게 재려고 해봤는데 기계가 지금 저희 처갓집에 지금 이 기계를 한 개 샀더라고요. 애플리라는 가격인데 저희 인바디 기계가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 다 이렇게 제작하고 하면 가격 차이하고 뭐 이런 부분에 좀 불만이 많아요. 왜 이리 비싸냐, 일단은. 그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제가 처가집 식구를 전부 인바디기로 이렇게 좀 관리해 주고 있는데 장인 장모님 해드리고 있는데 해보니까 애플리치 기계가 참 사극으로 돼 있어요. 좀 이게 4점 측정을 하는데 체지방이 2kg 차이가 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거 잰거하고 결과가 너무 달라가 어머니 왜 그러신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측정 기계가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예, 했는데 해보니까 이 그 쿠팡에서 그 인바디 기계 다음으로 나오는 이 기계인데 이게 보통 체지방이 일단 2kg 정도 차이가 났고 전체 체중은 크게 차이가 없었고 근육량 측정은 한 그만큼 그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된 부분은 근육량으로 채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앱 자체는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체지방이 얼마냐 이게 근육량이 얼마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인바디. 근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나. 물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번에 느끼게 됐고 그리고 뭐 본사에서는 26만 5천 원인데 조금 이렇게 가격적인 보니까 그러니까 그 쿠팡에서 보니까 18만 9천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앱지 애플리스는 한 4만 6,900원 정도 이렇게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백데이터가 보통 우리 리뷰 많이 보잖아요. 여기에 대한 리뷰도 보면 그전에 썼던 사람들이 4점씩 체중계를 쓰고 있는데 가끔씩 오차범위가 커서 좀 아쉬웠다 이러고 그리고 이번에 바꾼 8극점으로 쓰신 분들은 다른 게 뭐 8개, 8개 센서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다른 분도 비싼 게 값을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으니까 명품은 이유가 있다 했으니까 그걸 사는 거고 아메이만의 이유가 있으니까 인바디 기계를 그쪽으로 선택한 거고 그리고 보면 또 다른 회사보다는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헬스장 가면 측정해 주는 인바디 기기가 같은 회사인가. 저는 무엇보다도 공익성하고 사업 쪽으로 이렇게 제품을 쓰려고 하면 이게 사업성이 들어가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팩트, 확실한 뭔가 찌르는 전곡을 찌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인바디 기기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보통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이렇게 장사를 하는 뭐 헬스장 이런 부분에 이제 인바디 기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뭐
또 다른 리뷰 보면 헬스장에 인바디 기계가 우리 기계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메이커다 보니까 다른 거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런 후기가 이렇게 있었고, 그럼 여기부터 조금 더 나아간다면 지금 우리 본사에 지금 AP에 가면은 이제 인바디 970이잖아요. 이게 2,500만짜리 기계예요. 근데 이게 만약 이 기계를 어디에서 누군가 측정을 한다 하고 하면 사적으로 하는, 제가 만약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헬스장에서 이 기계를 한다면 한번 측정하는데 최소한 한 2, 3만 원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게 기계가 너무 좋은데 활용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도 아직 그 측정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겠는데, 기존의 기계는 오른팔 왼팔 몸쪽 오른쪽 왼 다리밖에 안 됐지만 이 프로스 되는 게 목 가슴 복부 엉덩이 오른쪽 허벅지 왼쪽 허벅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요새 어른들 보면은 골절 이런 부분에 이렇게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60대 이후, 빠르면 50대 이후부터, 갱년기 이후부터 이제 급격하게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80%가 허벅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허벅지를 이 기계가 측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체수분, 그리고 물 부족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체형 결과지, 그리고 내장 지방 결과까지 이게 완벽하게, 저는 생각하기에 이게 인바디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해결 방안 솔루션. 우리도 요새 지금 공정해가지고 말이 뭐 여러 가지 척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판별하는 능력 뭐 이런 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기준이란 판별면에서 아메이가 참 정말 좋은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기준 뭐 찾아보니까 기본이 되는 표준 잣대 어떤 현상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의거해 기준이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하는데, 이게 저는 이 그림 한 장이 너무 정말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끝으로 요새 지금 챗GPT 해가지고 되게 엄청 많이 유명하고 많이 애용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해가지고 챗GPT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한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잘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챗GPT 명령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 질의를 할까? 근데 그렇게 하는 그 판단 능력, 어떻게 질의를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 그 질의를 대답했을 때 그 질의를 판단하는 능력, 그 기준이란 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인바디 기계를 잘 활용하면 이제 뭐 일단 눈에 보니까 과학적인 방법이니까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줬으면 좋을까 싶어서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인바디에 대한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바디키를 할 때 이게 우리 병원에 이제 인바디 기계가 몇 대씩 있거든요. 좋은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싼 거를 가지고 제가 측정을 하는데, 뭐 인터넷이나 네이버 같은 거 찾아보면 인바디를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뭐냐면 겨드랑이에 물을 바른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호일을 두른다,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요걸 하니까 엄청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나는 이제 끝장났다, 이 바디키가 문제도 안 된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게 센터의 기계는 좋은 거잖아요. 얘가 알아먹더라고. 그래가 와, 그때부터 갑자기 살을 뺀다고 엄청 노력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기계는 좋은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요, 우리 박지현 스폰서님 사업 설명에 대한 부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지연입니다. 소리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시스템 중에 6번째 사업 설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9월, 사실 6, 7, 8월이 가장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게 사업 설명이었죠. 그리고 또, 지금 6, 7, 8월에 집중해서 비즈니스 안에서 파트너를 찾으려면 반드시 사업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최상욱 리더님께서 파트너가 생기려면 꼭 사업 설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9월, 10월, 11월 이 구간 안에도 아직 내가 파트너를 찾지 못했다면,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키워가고 또 거기 안에서 함께 성장을 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트너가 있어야 이 네트워크를 키우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설명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고 진행해야 될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야 될 어떤 구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 안에서 어떤 피드백을 또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안내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사업 설명 자료를 먼저 만들으셔야 되겠죠.
다들 가지고 계시나요? 스폰서님이 해주는 사업 설명의 자료는 스폰서님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업 설명을 하시려면 여러분의 사업 설명의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사업 설명 자료를 만드시라. 지난주에 제가 마무리할 때도 여러분의 사업 설명 자료를 만드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자료는 서점에 팔기도 하고요. 스폰서님 가지고 있는 사업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사에서 만들어 놓은 사업 설명에서 내가 그걸 갖다 쓸 수 있는 걸 준비하셔서 사업 설명 자료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자,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사업 파트너와 소비자를 찾기 위한 사업자 필수 항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사업을 하려면 사업 이 일이 어떤 일인지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내가 사업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는 결국은 이 아메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까지 큰 그림을 그려줄 수 있도록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될 이유이죠. 반드시.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산 소득을 만들기 위한 씨 뿌리기 작업.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사업 설명을 한다고 해놓고 바로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 설명은 일단은 아메이 사업을 합니다.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한 번만에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작업이죠. 팔로업에서 사업의 비전을 보게 되고 팔로업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듣게 되는 거지. 하지만 먼저 사업 설명을 해 놓는 거예요. 뿌리는 과정, 스타트인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뿌릴 때에는 초기 때 왕창 뿌려야 되는 거예요. 굳히기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우리 눈사람을 뭉치는 작업이 이 사업 초기에 텐텐텐이라고 돼 있죠. 사업 초기에 씨를 많이 뿌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을 조금씩 뭉치다 보면 금방 녹아가지고 일을 하기는 하는데 설명을 하긴 하는데 네트워크를 구축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구축이라는 거는 처음에 집중하고 몰입해서 그 구간 안에 3개월 안에 왕창 정말 애써서 이 구간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기에 우리가 사업 설명을 텐텐텐을 하시라. 그렇게 되면 구축이 되는 거예요. 이 10명 정도를 하다 보면 53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명 정도는 단순 소비자, 3명 정도는 애용 소비자, 2명 정도는 관심자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평균입니다. 평균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5명 정도는 단순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불편 사항을 개선해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첫 번째로 건강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자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소비자들 중에서는 자기의 결핍 문제점이 있어요. 그거를 해결해 주면 아주 개운하고 빨리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제품에 대한 부분을 빨리 긍정으로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뭔가를 빨리 한번 물어봐가지고 거기에 맞는 제품군을 우리가 안내해 주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혜택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소비자이면 소비자 혜택을 알려줄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알려주고 그럴 때에 소비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순 소비자에게는 그런 것들 얘기해요. 아까 재미순이 나는 소화가 잘 안 돼. 먹을 때면 소화가 잘 안 돼. 그런데도 계속 더블엑스. 아니죠. 그때는 소화가 잘 되는 소화 효소가 되는 뭐 유산균이든 어떤 불편한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엔자임 요거를 보내주시든 여러 가지를 좀 매실을 우리 매실 액기스 있죠? 그걸 보내주시든 하여간 그런 불편 사항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다양하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 소비자가 계속 단순 소비자를 잊지 않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내가 소비자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A형 소비자도 올라올 수 있고 또 그 A형 소비자나 단순 소비자가 계속 사업적인 설명과 비전을 보여주면 관심자, 사업자로도 바뀔 수 있는 언제든지 이거는 유동성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형 소비자는 감동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탱코아에서 소비자 우리가 제품 A형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간접적인 경험도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듣고 안내해 줄 수 있고 나의 어떤 감동 사례가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반짝반짝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함께 쓸 사람들이 어떤 분이 있는지 그렇게 소개도 받고 해달라고 하면 또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내가 어떻게 소비자 관리해 주냐에 따라서 좀 신뢰성이 있으면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 애용 소비자가 이렇게 3명 정도가 또 만들어지고요. 관심자는 저희 얘기를 할 때에 아메이 얘기를 할 때에 크게 거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관심자 내 얘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함께 꿈 공유, 나의 꿈이죠. 나의 꿈 공유를 얘기하고 그의 꿈이 뭐가 있는지 들어보고 서로 소통을 잘해보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아메이 시스템에 대한 안내를 하셔서 반드시 관심자는 시스템 안내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사업 비전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미팅 초대이죠. 가장 가까운 미팅을 초대해야 됩니다. 이제 막 아메이에 대해서 관심인데 DBC가 이번 주 토요일 있어. 상관없습니다. DBC로 먼저 안내하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그 주에 가장 가까운 미팅으로 안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자, 사업 설명의 핵심 내용은 뭘로 전달? 그러면 사업 설명을 어떤 내용을 내가 전달해야 될까라고 하면 YMA, 회사 소개, 그다음에 제품, 수익 구조, 프로포즈 이것이 다 들어가야 사업 설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 설명만 하고 회사 소개만 하고 그다음 나의 아메, Y 아메, 내가 왜 아메를 하는지만 설명해 보면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왕 사업 설명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라고 하면 이 5가지가 다 들어가서 풀 플랜을 보여줄 수 있도록 처음부터 풀 플랜을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팔로우업을 할 때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Y 아메를 조금 더 나누어서 설명하고 회사 소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아이템 제품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하고 수익 구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프로포즈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팅을 잡는 게 도움이 되겠죠. 처음에 답 설명을 풀플랜을 하고 난 다음에 차팅을 잡아서 이걸 나누어서 안내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의 핵심은 프로포즈까지 하는 거.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알아봐라. 알아보자고 얘기하는 거, 공부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프로포즈이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 지금 우리가 빅 보너스가 있을 때에 이때에 우리가 같이 하자. 지금이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프로포즈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넣는 게 좋고요. 넣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사업 설명 목표. 자, 사업 설명을 하는 목표가 중요하죠. 왜 내가 그 사람에게 상대에게 왜 내가 이 사업 설명을 하는지가 그 목표가 뚜렷해야 내가 사업 설명을 할 때 핵심적인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하는 아메에 대한 호기심 유발, 이해나 설득이 아니죠. 반드시 내가 하는 아메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상대가 그냥 호기심이 유발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유발시키기 전에 그냥 나의 Y 아메가 자동적으로 그 상대에게 궁금증이 일으켜지는 거고요. 상대의 아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제거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어떤 Q&A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제거시켜 주는 거. 그리고 소비자 혜택이나 사업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사업 설명을 STP를 했을 때에 소비자 혜택도 들어가고 사업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드림 성공 시스템을 소개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겠나 이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이런 성공 시스템대로 안내대로 순서대로 가면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스폰서와 우리 팀 프로모션을 하셔서 함께 이 일을 하는 사업이라고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사업 설명에 목표를 둬야 될 게 다음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업 설명을 잘했는데 다음 약속을 못 잡았어. 그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약속을 잡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언제 만날지 아니면 우리가 매주 차팅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딱 5번만 만나자. 이거 중요합니다. 다음 약속 안에서는 상대에게 이렇게 언제까지가 없으면 불안해요. 1년을 만나야 되나? 언제까지 만나야 되지? 그러니까 상대가 봤을 때 계속 약속을 미룰 수 있거든. 그래서 적어도 나하고 딱 5번만 만나자. 그러면 핵심 내용을 우리가 5번을 다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나하고 5번 만나자. 무슨 요일을 만나면 좋을까? 이게 다음 약속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서 다음 약속을 무슨 요일에 몇 시에 딱 정해 오시는 거 중요합니다. 상대가 잃어버린 꿈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업 설명이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충분히 사업 설명하기 전에 나에 대한 어떤 얘기를 꿈에 대한 거, Y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좀 충분히 좀 공유하고 난 다음에 플랜 설명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사업 설명 시트 G는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나의 사업 플랜을 들고 있는 걸 사용하시면 되고, 우선은 지금 로버트 기요사키 4사분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우리가 시트 G를 서점에 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 설명 시트 G를 가지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드림 성공 시스템 있죠. 자, 그래서 요 안내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신뢰 쌓기와 사업 설명 DBC, 네, 여기는 너가 이제 상대에게 너가 지금 나한테 플랜 얘기를 들었지만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스텝까지는 너가 알아보는 구간이야. 알아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 너의 두려움, 너가 어떤 다음 장 누구한테 얘기하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일단은 알아보는 DBC까지를 우리가 수료까지를 한번 목표를 첫 번째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너가 더 명확하게 할 마음이 있으면 그때 내가 탱크와 미팅이라는 그 다음을 안내를 한번 해보겠다. 우선 이런 시스템 중에서 DBC 수료까지를 첫 번째 여러분이 시스템 안내에서 DBC 수료까지를 반드시 안내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오프라인 미팅은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오프라인 미팅으로 DBC를 안내하는 게 사업의 속도를 빨리 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어떤 부분은 혼자서 알아보는 어떤 시간들이지만요. DBC까지 간다는 거는 저는 그만큼 본인이 대가 지불을 했잖아요. 시간을 투자를 했고 그만큼 이동하는 시간에 대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DBC를 듣는 그 시간의 집중도가 훨씬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할 수 있으면 오프라인에 안내하셔서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면 속도가 다르다라는 걸 안내를 해주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업 설명 방법. 자, 방법은 어떤 방법을 하냐? 본인이 직접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업 설명을 하시고 사업 설명 시트지, 그다음에 SNS,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설명하고 나면 24시간 안에 SNS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 분의 니즈에 맞는 다시 한 번 더 어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전달해 주시고, 직접 설명이 안 될 때는 스폰서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사업 설명을 해 주시더라도 본인이 팔로우업을 할 수 있도록 스폰서님에게 도움받아서 어떤 유튜브 어떤 어문을 전달할 때에는 본인이 전달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어떤 방법도 스폰서가 상담을 하셔서 여러분의 팔로우업을 여러분이, 왜냐면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명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분과 소통을 하시고요. 스폰서 지원 후에 스스로 이제 사업 설명과 학습 방법, 그다음에 그런 복제를 계속 해 나가는데, 그게 결국은 상담해서 스폰서님이 이런 업무를 좀 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걸 주면서 그분과 소통을 해서 빨리 시스템에 안내하시는 거. 그래서 이 사업의 모든 속도는 횟수에 도전하는 겁니다. 질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횟수에 도전하는 거. 많이 하는 사람은 빨리 파트너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장의 속도는 비례하니까 많이 하세요. 지금은 9월, 10월, 11월은 질보다는 양입니다. 무조건 거기에 표준을 맞춰서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의사항, 사업 설명만으로 섣불리 소비자, 사업자를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팔로우업에서 모든 부분들이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업 설명은 24시간 안에 책이나 툴을 반드시 전달해야 돼요. 책이나 어문 이런 것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메 회사와 제품 소개를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와 데몬 이런 도구들을 다 지참하셔서 그 안에 데몬 부분도 여러분이 습득하셔서 같이 팔로우 구간 안에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조혜남 패밀리 오늘 다이아몬드 미팅을 갔다 왔습니다. 정책
그 미팅을 했는데요. 일단 뭐 다른 거 빼고 우선 지금 조혜낭 패밀리에서 그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 방콕 우리가 하반기에 고 방콕을 가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우리가 진행을 했잖아요. 갔다 오신 분들은 다음 여행에 반드시 또 가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너무 여행이 좋아서 또 그리고 한국 아메리카 하는 비전 트립은 더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 이글 드림 패밀리에서도 조혜낭 패밀리에서도 지금 프로모션이 있고요. 이글 드림에서도 지금 여행 울릉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아메 비전 트립은 호주 케언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군데에서 어느 지금 프로모션에 여러분이 반드시 내가 도전할 거다 생각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걸 조혜낭 패밀리에서는 Q2라고 돼 있죠. 프로에 있으신 분, 지금 프로 아직 한 번도 SP를 안 찍어보신 분은 Q2 회견도 안에 12달이 남아 있습니다. 12달 안에 Q 2번을 하면 지금 여행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SP를 한번 해보셨어. 이미 SP를 하신 분들은 6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6핀은 플래티늄부터입니다. GP 아닙니다. 네, 이거 헷갈리실까봐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SP를 한번 해보신 분은 플래티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래티늄이 되시든지 아니면 모든 6핀들은 다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잡혀져 있고요. 사파이어 이상 6핀이 되신 분들은 파트너 한 명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핀들은 올해의 보수핀이 되신 분들은 파트너 한 명을 대동해서 참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조건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조건에 맞춰서 올 회견도 어차피 목표를 두셨으니까 이 목표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문성 리더님 보석핀이 되면 저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최보람 리더님께서 전달 사항을 맡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제에서 사업하는 최보람입니다. 우리 이문승 리더님 꼭 신한님 리더님을 데리고 가주시기를 네, 기원드립니다. 벌써 이제 우리가 추석 연휴 보내고 오니까 9월 이제 4주차로 이제 또 접어들었습니다. 9월 막바지인데 지금 남아있는 진행되고 있는 프로모션이고요. 지금 우리 가하만사 우리 앵콜 프로모션 아직 남아있으니까 또 막바지 또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박지은 스포너님께서 결국은 사업 설명을 해서 우리 시스템에 조인시키는 게 우리들의 일인데 시스템은 이제 OM 또 DBC 제품 교육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OM은 화요일 날 오전 10시, 저녁 9시에 유튜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품 교육은 이글드림에서 금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시니어 건강관리 2로 해서 이현주 다이아몬드 리더님의 건강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BC는 지난주 추석이어서 한 주 쉬어갔고요. 이번 주 이제 DBC 2주차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울산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온라인으로 같이 송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OSR이 지금 이제 10월 3일 날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뭐 핀의 제한이 있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리더님들이 요때 진짜 박용우 대표님도 이게 돈 주고 들어야 되는 엄청난 강사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지효 대표님의 또 마이크로바이옴의 또 새로운 업데이트된 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초빙해서 가실 수 있도록 좀 미리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이고 또 10월 초에 각 지역별로 이글드림 스페셜 데이라 해서 한 번에 3분의 명 강사님을 만날 수 있는 엄청난 또 오프라인 강의가 또 진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초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진 선배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또 이글드림에서 울릉도 또 여행 관련해서 또 기준이 있죠. 그래서 그 본인 Q3, GP 이하에 계시는 분들은 Q3만 해도 울릉도로 가실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또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고 사파이어 스쿨, 고 에메랄드 스쿨 같은 경우는 9월, 10월
2개월 중에 Q 사파이어와 Q 에메랄드를 달성한 리더님들이 이제 입가가 가능하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 시스템에 조인시키는 네, 리더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이견 리더님 마무리 말씀 듣고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현이도 목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았어요. 오늘 제가 마무리를 대신할까 합니다. 특별한 병은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한인이들이 초기에, 60에, 뭔가 남자가 커뮤니티를 하나 가진다는 거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많지 않은 분들이 아마, 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공감이 엄청 되거든요. 제 선배를 봐도 그렇고, 저도 또 사실 돌아놓고 보면, 만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또 친구, 이번에 추석에 이제 가도 친구 몇 명 만날 정도의 끝이지, 사실 그 어떤 커뮤니티 소속이 되어가지고, 그 모임을 갖는다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뭔가 그 모임이 어떤 친구 모임은 아까 한이 말씀했지만은 똑같은 과거 얘기만 한다 했잖아요. 뭔가 발전 있고 변화가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커뮤니티 하나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 리더님들 잘 느끼실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내가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커뮤니티가 내한테 왔다는 게 내가 이 커뮤니티에 들어와 있다는 게 저는 정말 큰 복이다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메이 커뮤니티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서는 만나서 즐겁고 또 뭐라도 한 가지 정보를 얻어가고 또 여기에서 내가 방관자가 아니고 내가 참여자가 되고 내가 주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저는 이 커뮤니티가 정말 정말 소중한 커뮤니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주일에 한 번, 지난주에 좀 쉬었으면, 이제 여기 탱코아 미팅, 리더인 전체 모이는 이 방이 저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커뮤니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때까지 한 2달 정도 원래는 특히 무더위가 심했죠. 그러다가 오늘 정말 가을 같은 밤입니다. 정말 좋은 밤, 이렇게 우리 좋은 미팅, 좋은 커뮤니티에서 또 좋은 정보를 이렇게 얻고 건강을 챙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주위에 제품 같은 거 있으면 하나 드시고 예, 밝은 표정으로 행복한 표정으로 예,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한 장 더 찍겠습니다. 포즈를 조금 바꿔주세요. 하나, 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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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무세요. 네.